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13일부터 백제 역사지구에서는 세계유산축전이 열리는데요. 이를 알리기 위해 주요 유적지를 도는 자전거 로드 투어가 한창입니다. 금산에서는 초복을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백제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공주 공산성. 백제 세계유산축전 홍보에 나선 자전거 로드투어팀 백제로 원정대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신나는 율동과 함께 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주 시내를 돌아 이들이 찾은 다음 목적지는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 4,600여 점의 화려한 유물이 발굴돼 전 세계의 백제 문화의 진수를 알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백제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렇게 직접 라이딩을 하면서 유적지를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 들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백제로 원정대는 부여 정림사지와 관북리 유적, 능산리 고분을 거쳐 내일은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지와 미륵사지까지 돌며 축제를 홍보합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백제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공주시와 부여군, 익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음악 콘서트와 전통 공연, 유적지 탐방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백제로 원정대는 일반인들에게 찬란한 백제 문화유산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우리 유산 축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초복을 하루 앞두고 금산에서는 삼계탕 축제가 열렸습니다. 금산 인삼강 광장 한가운데 초대형 가마솥이 내걸리고 무려 200인분의 삼계탕이 먹음직스럽게 조리됩니다. 휴일을 맞아 가족끼리 삼계탕을 먹으며 피서도 즐기는 일명 삼캉스에 참여하거나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맛있는 삼계탕과 닭백숙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 모든 지인들과 함께 여름 보양식 삼계탕도 즐기시고 건강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약초의 효능을 체험하는 전시회와 가족 단위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국 최초 여름 보양 축제로 준비된 제1회 금산 삼계탕 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밤사이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며 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2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간호사의 가족 등 3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가 7명이 됐습니다. 또 지난 8일 감염자가 나온 서구의 필라테스 학원에서도 지인과 수강생 등 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전에서만 어젯밤부터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논산훈련소에서 검사 결과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천안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를 비롯해 아산과 당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밤사이 충남에서는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가운데 세종에서는 1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시가 사업을 최초로 제안하고 기획한 K바이오 랩허브가 어제 인천시로 결정되자 사업을 주관하고 전국 공모에 붙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비난이 관련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빗발치고 있습니다. 허탈한 대전 시민들은 사업을 기획해놓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다며 대전에 있다 이달부터 세종으로 옮기는 중기부의 첫 작품이 수도권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여당임에도 인천 지역구인 당대표 한마디에 눌린 게 아니냐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의 느린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 슬로시티죠. 태안군이 이 슬로시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난 2017년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지만 군수가 바뀌자 홀대를 받다 아예 탈퇴가 거론된 건데 반발 여론의 탈퇴 방침은 번복됐지만 뒷맛은 씁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태안군은 슬로시티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7년 유류 피해를 극복한 감동 스토리와 함께 꼬불꼬불 태안반도 해변의 절경, 천혜의 갯벌이 슬로시티 이미지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태안 나름대로의 색채, 색깔이 분명히 있고 또 음식도 있고 또 태안 군민들이 또 아주 사람들이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한데 모여서 결국 슬로시티가 되겠다고 보고 전 세계 30개 나라 275개 도시가 가입한 슬로시티를 통해
태안은 도약을 꿈꿨지만 1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018년 새 군수가 취임하면서 그간 3년 공들여 얻어낸 슬로시티가 행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겁니다. 연회비와 인증 수수료 등을 빼면 3년간 1억 남짓 투입됐고 그나마 표지판과 조형물, 홈페이지 보수 등이 전부였습니다.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었던 건데 태안군은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내년은 5년 단위 재인증 절차를 아예 밟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반대 여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임 군수의 역점 사업이라 소홀히 다룬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관광으로 먹고 사는 태안군인데 뭘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슬로시티를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한 3억만 예산만 했지 어떤 실효성 있는 사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재인증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 낭비라는 그런 말씀이죠. 반발이 거세자 태안군은 슬로시티 가입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과연 회비 분담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탈퇴하지는 않겠다는. 슬로시티에 대한 오락가락 행정, 관광 태안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이 오는 13일부터 4주간 가동을 멈추고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장 휴업은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무일 기준 13일간이며 여기에 여름 휴가 일주일을 더해 총 4주간 전기차 설비 공사를 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아산 공장에서 내년에 공개될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생산할 계획으로 연간 약 30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에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지 않고 기존 라인을 일부 조정해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를 함께 만들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화물차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주차 허용 시설과 장소를 확대하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샘 주차 시설과 장소를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노상 주차장 등 6곳으로 확대하고 단속 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밤샘 주차에 따른 주차 관리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인위적인 개발 산지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 또는 벌채 산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최근 3년 이내 산사태 피해 복구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응급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 광양 등지에서 산지를 주택과 도로 등으로 개발한 데 따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매수세가 주춤하며 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 지역의 집값이 조치원 구도심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며 5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 번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포인트 상승한 0.01% 오르며 5주 만에 다시 상승 반등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9%, 충남은 0.24% 상승하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 지역 공공기관의 금고 운영 기관이 기존 금고 운영 은행들로 재선정될 전망입니다. 대전시 유성구는 6,300억 원 규모의 구 예산을 4년간 운영할 구 금고 운영 기관으로 하나은행을 지정 고시했습니다.